자, 이제 직무 담당자들과 이렇게 자리를 편안하게 옮겨서 토크 콘서트를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실 직무 담당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이야기의 첫 스타트는요, 여러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으로 SK 이노베이션에 입사를 하고 어떻게 합격을 하게 되셨는지 이게 진짜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자, 취업 성공담을 좀 들어볼까 해요. 어떻게 도대체 입사하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나요?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떤 분이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좀 전에 윤활유 직무 설명을 드린 박승진 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취업도 정보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뭐 리크루팅을 통해서 뭐 웹에 있는 이런 회사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리크루팅이나 아니면 이러한 좀 회사에서 이렇게 잡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찾아가서 좀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얻어지는 정보들이 생각보다 되게 꿀팁인 정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시에 여기에서 어떠한 내용을 들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다라고 많이 어필을 하시면 그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다예요.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좀 부족하죠. 방송용 말고 진짜 우리끼리만 생중계는 점이라도 되지만. 공개해야 되나요? 일단 그 정도가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배터리 직군 연구 결과 발표 맡았던 황창묵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좀 자아 성찰을 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학사 졸업반 시절에 저는 이제 석사 대학원을 이제 가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과연 제가 시장에 나갔을 때 얼마만큼 팔릴 수 있을지를 가늠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 좀 입사 원서를 좀 많이 넣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를 한번 체크해보고 싶었던 기회였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한 15군데 넣었던 것 같은데 한 군데도 붙질 못했습니다. 뭐 서류에서 그야말로 광탈. 그렇죠. 서류에서 광탈이 됐었고 그 이유는 분명했어요. 저는 전혀 절실함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는 이제 석사를 가려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그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저희 선배들, 제가 01학번인데 저희 선배들은 그랬거든요. 그냥 놀아라. 회사에서 찾아올 것이다. 그 선배들은 그렇게 취직을 했었고 저희는 그렇게 못하는 시절에 이제 다가오는 거죠. 대학원 시절에는 그래서 이걸 만회하고자 뭐 학점도 좀 관리를 했었고 학사 때 학점은 좀 공개를 못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만 그 전공 분야도 조금 제가 취업을 목표로 전공 분야도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료과 신소재공학과인데 배터리를 관심을 가졌었고 석사 때 그 분야를 교수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서 그걸 좀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취직을 했냐, 뭐 전공도 중요했겠지만 학사부터 이어지는 좀 발전적인 모습으로 저를 포장한 게 회사에서는 좀 어필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준비는 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무언가 어떤 스토리를 만드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딱 처음에 원서를 내시고 합격하신 게 아니었네요. 15번의 광탈의 고비를 마신 끝에 이노베이션이 너무 오고 싶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역시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관문이 있죠. SK 이노베이션에서 다 함께 일을 하려면 그야말로 역량이 또 많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 이 역량을 그냥 있는다고 해서 알아주지 않잖아요. 자소서에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가 그야말로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잘 써야 할까요? 흔히 뭐 우리나라에는 근엄하신 아버지 밑에 인자하신 어머니가 키워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꿀팁 좀 알려주시죠. 저는 아까 고분자 직무 소개를 맡았던 이윤균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들 지금도 이제 입사 지원서 작성을 할 때 희망하는 직군을 체크해서 같이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하고 싶은 그 직군에 대한 사전 조사를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개인이 가진 정보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그 회사 내에서 그 직군에서 어떠한 일을 수행을 하고 있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본인을 최대한 어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입사할 당시에 그 연구소에서 그린폴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린폴 사업이 그 당시에 그 플라스틱 소재를 어떻게 하면 그 용도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전공하고 있던 부분들이 거기에 이제 매칭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저는 작성을 했었는데, 그게 주요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꿀팁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보전자 소재 그 직무 소개를 했던 우영주입니다. 저는 어떤 꿀팁이라기보다는 이런 건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자소서를 넘어서 이제 그 자소서가 이제 서류에서 통과가 되시면은 면접을 하시게 되겠죠. 제가 일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배 사원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면접을 진행을 하다 느낀 건데 그 자소서의 내용과 제가 실제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너무 쓰셔서. 예, 그러니까 과대 광고를 좀 넘어서서 네. 허위 광고가 있었던 게 아닌가. 예,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실제 면접 보신 분이 대답한 그 답변 내용을 떠나서 그 면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진솔하게 본인의 장점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하게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어떤 좀 팁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석유 직무 소개를 해드린 조승현입니다. 일단 자소서를 잘 쓴다는 것은 자소서를 보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자소서를 보시는 분들은 크게 현업에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채용 담당자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현업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내가 당장 내일 실무에 투입이 되고 일을 잘할 수 있다. 좀 더 직무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용 담당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여기 채용 담당자분이 계시지만 정말 수많은 자소서를 보게 되실 거예요, 이분께서. 근데 뭔가 이분께 눈에 띄고 어필이 되려면 뭔가 나의 다름을 좀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름이 뭔지 키워드에 녹아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잘 어필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고 에베레스트를 가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까도 들으셨지만, 네, 항공권도 없을 거예요 지금. 자, 그래요. 자소서까지 쓰고 나면 그야말로 또 어마무시한 관문이 남아 있죠. 뭘까요, 여러분들? 얼굴 보고 대답을 해야 하는 면접이 남아 있죠. 자, 면접을 다들 통과를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자, 면접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뻔히 알고 계신 내용이 되실 텐데 저런 사례도 있구나 하고 참고 삼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때는 이번 면접 전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면접 전형은 이제 아침 9시도 되기 전부터 시작이 됐고 사람들별로 이제 좀 돌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임원 면접부터 어떤 사람은 뭐 전공 면접부터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보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필이면 제가 좀 상대적으로 가장 자신이 없었던 영어 면접이 제 첫 면접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간절함과 긴장감이 서로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너무 오고 싶었던 곳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그렇게 긴장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유독 SK에서의 면접이 되게 많이 긴장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자신 없는 영어 면접에서 첫 질문부터도 제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훨씬 좀 고차원적으로, 그래서 한국말로 얘기를 해도 답변이 좀 쉽지 않을 수 있을 그런 질문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질문 혹시 생각나세요? 뭐였는지? 그냥 한국말로. 예. 그때 질문 뭐였어요? 그때 질문이? 돈, 명예, 권력 중에 본인이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아, 그거를 영어로 이런 거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 명예, 권력. 네, 저는 이제 뭐 마이 네임 이스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당황을 했죠. 그래가지고 대답 뭐라고 하셨어요? 궁금한데? 예,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을 하면 할수록 뭔가 자꾸 꼬이고 점점 위축되고 이제 자신감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뭐 땀이 그렇게 막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좀 면접관께서 그 외국인 면접관이시거든요. 그분께서 이제 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하신 건지 원래 그냥 코너에 이제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좀 만만한 거 취미나 특기가 뭐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평소에 운동이랑 이제 게임을 좋아해서 그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분도 아침부터 면접을 진행하시니까 좀 피곤하실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눈빛에 화색이 돌면서 무슨 게임을 좋아하냐. 그래서 국민 게임 별크래프트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분께서도 알고 보니까 그 별크래프트에 굉장히 몰입해 계셨던. 그래서 영어 면접 중간에 갑자기 영어로 종족 간의 밸런스를 논하고 어떤 그분은 저그였고 저는 이제 테란이었는데 저그가 테란을 어떻게 이기냐. 그래서 뭐 그럴싸하게 말씀드렸지만 결국 게임 얘기였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렇게 게임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e스포츠 종주국답게 저희가 쓰는 콩글리시가 실제로 영어로 많이 통용되거든요. 뭐 원팩 더블 뭐 이런 거. 다 이제 얘기가 쉽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과정에서 긴장이 다 해소가 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왔던 질문들은 그 첫 질문에 비해서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 말들도 잘 나오게 됐고요. 이게 이제 여세를 몰아가지고 제가 다음 면접이 임원 면접이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유창하게 표준어를 잘 구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이제 지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시고 그 임원분께서 첫 질문을 저한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SK와 롯데가 야구 경기를 하면은 누구를 응원할 거냐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긴장감이 좀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꼭 일하고 싶은 곳은 이곳 SK지만 제 가슴 속에는 거인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라고 야, 너무 솔직하시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저는 SK에 잘 입사를 하게 됐고 이후에 신입사원 환영회 때 그 임원분들과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좀 위축되고 주눅들 수 있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소신 있게 그렇게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게 굉장히 첫인상이 강렬하고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당당함, 자신감, 솔직함 이 정도 키워드로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맞아요. 긴장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긴장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발휘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네. 또 다음 분 어떤 이야기 좀 들려주실까요? 네. 예, 그 긴장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면접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면접관으로 들어갈 때 분명히 그 진행을 하면서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처음에 너무 위축이 되고 긴장해 하다 보니까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거나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놓치는 부분들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심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몇 번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너무 과한 욕심은 좀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취업 준비하시면서 많은 경력을 쌓으셨을 거고 그리고 어필하고 싶으신 장점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주어진 시간 내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진짜 본인의 그 메인이 되는 그 강점에 대해서 어필이 좀 희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선택과 집중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좀 번외 얘기인데 채용 담당자 분이시잖아요. 저도 이제 11년 전에 회사를 다닐 때 면접을 볼 때 선배들이 이러는 거야. 무조건 붙어야 되니까 일단 다 할 수 있다 그래. 그 자리에서 확인을 못 하니까 뭐 컴퓨터 갖고 와서 해봐라 이런 거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조건 뭐 다 할 수 있다. 현장에서 확인 못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괜찮을까요? 일단 답변하기 전에 인사부터 먼저 드릴게요. 네. 제가 일부의 직무 소개를 하지 못해서 소개를 못 드렸는데 저는 그 SK 이노베이션 탤런트 매니지먼트 팀의 고정은 대리라고 합니다. 네. 채용 담당자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들의 원서를.
그 일단은 그 말씀하신 다 할 수 있다라는 답변 그 누구나 할 수 있지만 SK 이노베이션의 면접에서는 그 저희가 직무별로 뽑기 때문에 그 직무에서 정말 필요한 일,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면접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 면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는 다 할 수 있다는 내용보다는 본인이 어떤 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면접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본인의 장점을 어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당시에는 긴장이 되고 힘도 들었지만 지나고 나서는 추억이 돼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면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요 잡토크 참가자 여러분들을 모집하면서 사전에 어떤 것들이 좀 궁금했는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좀 추려봤는데요. 자, 먼저 채용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질문해 주신 건데, 자,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좀 많았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방금 한 부분은 설명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실 신입사원의 면접은 사실은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나에 따라서 좀 사실 변화 주기가 되게 빠른 편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상반기에 직무별 채용을 신규로 도입하면서 직무 역량 면접이 신설됐듯이 항상 저희 그 회사의 채용 방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그 어떻게 면접을 운영할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대외적으로 어떤 보안이나 형평성 이런 측면 때문에 어떤 면접의 내용,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그 그래도 무슨 면접을 보는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방금 설명드린 어떤 직무별 그 어떤 핵심 역량이나 실무적인 뭐 업무 역량이나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저희가 별도로 도구를 마련해서 그 진행하는 직무 역량 면접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너무 완벽한 일 잘하는 사람만 뽑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SK인으로서 최소한의 갖춰야 할 어떤 기본 소양 같은 것들 그런 거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공통 역량 면접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이 직무도 열심히 잘할 수 있어야 되지만 어떤 그 다 같이 생활하는 회사 생활, 커뮤니케이션이 이런 걸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소양을 갖추신 분들을 같이 균형 있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자기소개서에 보면 영어 점수를 기재하는 란이 없습니다. 아예 비즈니스 직군을 제외하고는 전혀 뭐 토익이 몇 점인지 전혀 적는 란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지만 그 저희 회사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출 비중이 되게 높고 그 글로벌 영역에 대한 사업의 수요가 항상 크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영어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 아까 그 변영진 연구원이 말씀하셨던 그 영어 스피킹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그렇게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고 뭔가 오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주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 기본적인 어떤 그 영어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타 뭐 자잘한 면접들이 있지만 뭐 그거는 매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전체를 주절주절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걸 말씀드리고 사실은 그 SK 이노베이션 면접이 말씀하셨다시피 9시부터 불러서 5시에 끝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되게 뭔가 힘들고 체력적으로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많지만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정말 저희가 SK와 정말 맞는 인재를 찾고자 하는 그런 그 수요가 되게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에게 욕심을 좀 그 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원자분들이 뭐 다른 기업에서 보면 10분 면접 보고 결과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하지만 그 지원자가 준비한 내용을 충분히 다 펼칠 수 있는 그 하루 정도의 시간을 두고 충분히 펼치고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자 저희는 좀 특별하게 다른 회사랑 다르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막 열중해서 듣는데 지금 이분 뒤에서 막 후광이 비치시죠? 역시 채용 담당자님이시라 네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질문이요. 재지원을 하게 될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라는 질문도 많았어요. 이건 어떤가요? 예, 그 보통 저희가 사실 뽑는 인원이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대비해서 그렇게 규모면으로 따지면은 많이 열이기 때문에
보통 SK 이노베이션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여러 번 재지원을 해주시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인데 전혀 이런 저희가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이나 어떤 필터링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지원하실 때 보면 어떤 개인정보 저희가 보유 기간이나 뭐 지원서를 보유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철저하게 지켜서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고 있고 서류를 통과해서 필기 전형을 보면 그런 오해들 있잖아요. 이제 SKCT라는 필기 전형을 봤을 때 예전에 이제 미달 점수면 지금도 미달 점수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 점수가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저희가 매번 그 응시할 때마다 점수가 계속 갱신되도록 저희가 시스템으로 마련해놨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하나 단적인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제가 지금 진짜로 없는 건지 이 사람이 뭐 진짜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상반기 인턴에서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신 분이 계세요.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떨어지신 분인데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다시 지원하셔서 당당하게 합격하시고 지금 신입사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로 봤을 때 간접적으로 저희가 재지원에 대해서 전혀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되지만 7전 8기의 정신으로 뭐 7번, 8번 지원을 해도 예. 불이익은 없다. 아, 그럼요. 7번, 8번 지원하다 보면 이제 딱 원서 보고 아유 또 오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불쌍해서라도 이제 뽑아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나온 질문이요. 공백 기간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어떤가요? 보통 저희가 공백 기간이라고 하면 그 휴학 기간, 그러니까 일반 휴식을 위한 휴학, 뭐 고시 공부 이게 되게 그 본인의 사유별로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저희 일단은 공백 기간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단적인 말씀드리면 그 면접위원 자기소개서를 심사하시는 분이나 면접위원 분이 여러분의 나이를 알지 못해요. 나이를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이력서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 이 사람이 이 방학 기간에 뭘 했구나라는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SK 자기소개서에는 뭐 인턴 경험이라든지 뭐 해외 연수 경험 이런 걸 적는 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를 저희가 일일이 계산해서 하는 것도 뭐 쓸데없는 일이고 전혀 공백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우려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실제로도 이번에 저희 17년도 상반기 인턴 제가 좀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17년 상반기 인턴 사원 중에는 고시 공부를 한 거를 자기소개서에 쓴 사람이 있어요. 이미 이제 합격하신 분이죠. 보통은 근데 사람들은 고시 공부하는 거를 쓰기를 되게 꺼려 하잖아요. 이 사람은 전혀 다른 곳에 목적이 있는 것 같고 학업에 더 남아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인의 어떤 역량이나 강점 이런 거를 그 직무가 최적화 직무였는데 철저하게 분단위로 계산하고 약간 이런 강점들을 잘 어필을 해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해서 면접위원분들이 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알 수가 없었지만 본인이 자기소개서에서 직접 썼기 때문에 알 수 있었지만 그렇게 연결해서도 합격할 수 있을 만큼 저희는 뭐 공백 기간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해당 직무에 대해서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어떤 전문성을 찾는 적합성을 찾는 길이라면 단순히 어떤 이력서에 한 줄을 넣기 위해서 자기소개서의 한 문항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경험보다는 차라리 그 공백 기간이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공백 기간이라고 하니까 제가 예전에 유학 비자를 받으려고 갔는데 공백 기간 동안에 다 서류로 채워 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저는 너무 힘들었는데 뭐 비자가 아니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직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중 하나가 직무 수행 위한 전공 지식의 수준은 대체 어느 정도까지여야 하나? 요 질문이 많았거든요. 네, 박승진 연구원님이 좀 풀어주시죠. 아, 네. 네. 저요? 내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나오네요. 녹음을 하셨는지. 예. 네.
아, 어디서 이렇게 이쁜 아. 목소리가 네. 아유, 해주세요. 네, 예. 사실 되게 그 질문도 많이 해주셨지만 전공인 지식 수준 그리고 내 전공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얼마나 맞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 케이스만 봐도 제가 지원할 때만 해도 저는 화학을 전공했는데 화학이 아닌 분야는 다 일단 지웠던 기억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회사 입사하고 나서 저희 팀장님이나 면접하신 분한테 여쭤보니 그런 게 되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전공이랑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랑 살짝 맞진 않더라도 내가 정말 지원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공부를 하시고 그거에 좀 어떻게든 말도 안 되게라도 일단은 우선 말도 안 되게라도 매칭을 시켜 놓으시고 면접에 들어가시면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면접관님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라고 하시면 그래도 좀 너무 오고 싶어서 예를 들어 뭐 그럼 윤활- 박승진 연구원님 핑계를 대시면 될 것 같네요. 네. 혹시 윤활유에 지원하시게 되시면 뭐 윤활유 너무 오고 싶어서 뭐 근데 잘 찾아보면 어쨌든 좀 이공 계열 쪽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든 다 연결이 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셔서 그냥 전공이랑 뭐 매칭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좀 더 시야를 넓게 윤활유로도 좀 넓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활유로 와라. 네. 다음 또 이지훈 연구원님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2부에 처음 입을 때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총괄직무를 선배들이 설명드린 이지훈 선임연구원입니다. 예, 일단은 저희 그 연구개발 직군에서는 많은 분들이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 조건은 완벽한 필요 조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몇 분 안 되시긴 하지만은 학사 경력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예, 그래서 그 석사 경력이 없다 뭐 해서 굳이 뭐 전혀 안 되겠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이 어떤 학부에서 수행했던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을 잘 쓰시면은 면접 가서 충분히 어필하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직무에 필요한 전공 지식은 네, 공부를 잘해서 학점을 4.0 이상을 맞았다고 해도 그 지식들이 현업에서 다 쓰이진 않습니다. 현업마다 필요한 지식들이 따로 있고요. 그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촉매 직군인데 대학원에서 촉매를 전공한 사람만 뽑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은 뭐 화학과 출신도 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합성을 한 사람, 분석을 한 사람, 그리고 최근에는 뭐 계산화학을 한 사람까지 찾고 있는. 그래서 지금 아까 윤활유도 뭐 다른 직군은 사람들 많이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뭐 하나만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랩에서 뭐 촉매 랩이지만 정말 이상한 촉매까지 그리고 뭐 계산화학 영역까지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가지고 저 직무에 내가 어떻게 녹아 들어갈까 그런 걸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입사원 지금 공채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크게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괴리가 있고 그리고 석사라는 그 석사 이하 분들이 많이 지원하실 것 같은데 거기서 가지는 그 전문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앞으로 회사에 입사를 해서 회사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 팀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선배들의 역량을 어떻게 배워 나갈지 자신이 얼마나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신 만큼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나온 질문을 보면요. 조직 직무 순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나요? 라는 질문이 좀 많았어요. 답변을 좀 해주시죠. 변영진 연구원님.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직무 설명을 드릴 때 잠깐 CDP라는 것을 이제 터치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직무 순환을 CDP와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에너지 분야 쪽에서의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화학까지 해서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모든 어떤 이해도를 좀 제고하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CDP를 운영하면서 항상 연초에 학교에서 수강 신청을 하듯이 저희는 수강 신청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분야별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외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기초가 되는 화학 산업의 뭐 밸류체인의 이해라든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넘어가서 화학 공정의 뭐 반응부 혹은 분리부 등등 이렇게 좀 구체적인 여러 가지 과목들에 대해서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를테면 그러면 제가 맡은 업무는 주전공이 되는 거고 CDP를 통해서 제가 듣고 있는 건 부전공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전공처럼 이렇게 역량을 쌓아 나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숙련도가 올라왔고 내가 이제 화학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를 진행하고 싶다라는 판단이 들면 저희가 또 코칭 시스템이 연중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과 자주 면담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제 업무를 좀 순환하고 싶습니다. 옆으로 이제 화학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싶습니다라는 의사 표현을 하면 물론 뭐 그달 안에 끝내야 되는 태스크가 있는데 그걸 놔두고 갑자기 뭐 넘어갈 수는 없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만 배제를 하면 적당한 텀을 두고 자유롭게 직무 순환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뭐 처음부터 생뚱맞게 접하는 업무가 아니라 CDP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져 왔던 역량을 쌓고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프트 랜딩하는데도 훨씬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 연구원 내에서 저희 팀보다도 먼저 이제 이 CDP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조직이 있었고요. 저희도 이제 그 좋은 장점을 흡수하고자 저희 팀에서도 이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올해부터는 저희 팀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연구원 전체로 이제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 연구개발 직군에 오신 분들은 얼마든지 그런 직무순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나왔던 질문이요. 엔지니어와 연구개발 직군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뭔가요? 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네, 이번에는 황창국 연구원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연구 개발과 엔지니어의 차이점을 고민을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분야를 고민을 하느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일하는 근무처가 물론 다릅니다. 연구 개발들은 현재 그 대전 사이트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엔지니어 직군분들은 여러 그 공장 센터에서 그 업무를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연구개발 직군 같은 경우는 고객 특화된 배터리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끝났나 보네요. 아니요, 집중하라고 잠시 네, 껐어요. 네. 에이, 네. 그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2A 건전지, 3A 건전지 이런 것처럼 그 커스터마이즈된 그 배터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고객한테 요청받은 배터리를 만들다 보니까 소재부터 공정까지 이러한 그 고민들을 좀 하게 되고요. 엔지니어 직군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것인가,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액티브한 곳은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 직군이라고 보실 수 있고 연구개발 직군은 조금 더 머리를 쓰는 직군이라고 뭐 흔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두 직군 모두가 머리도 쓰고 몸도 쓰는 직군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조금 자기의 성향과 어느 부분에 본인이 고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지원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차이점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사전 질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을 저희가 좀 추려봤고요. 이번에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느끼시고 궁금해하셨던 점을 조금 질문을 받아볼게요. 나 이런 점이 조금 궁금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멋있게 또 들어주셨어요. 그래요. 어떤 게 궁금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앉아서 편하게 하세요. 우리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아니에요. 네. 이거 앞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 이제 저희가 앞에 프레젠테이션 볼 때 이제 직무별로 지원 가능한 그런 전공을 좀 명시되어 있었던 걸 봤는데 이제 면접에서는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비전공자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서류에서 아예 필터링이 돼가지고 면접의 기회까지 좀 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혹시 뭐 비전공자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요 질문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예, 그 저희가 모집 공고에 일종의 어떤 가이드 형태로, 그러니까 저희가 아예 모집 전공이 아니라 전공 분야라고 아마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막 크리티컬한 요소는 아니지만 하지만 좀 그 4개의 직군, 저희가 직무별로 뽑지만 연구개발, 엔지니어, 비즈니스 경영전 이렇게 4개의 직군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엔지니어나 그 연구개발 직군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전공 지식의 활용도가 업무에서 좀 되게 중요한 영역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 비중이 좀 큰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전공 분야에 뭔가 학과별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면접까지도 가지 못하는 필터링이 되느냐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은 철저하게 서류 심사는 자기소개서 위주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필기 전형을 통과한 지원자에 한해서 면접 전형을 진행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 거기에서 이제 당연히 어떤 연구개발이나 엔지니어는 그 직무에 대한 역량이 전공 지식의 수준에 굉장히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절차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절차를 뭐 충분히 치르실 수 있는 전공 지식을 별도로 공부하신다면 과 자체로 저희가 간판 자체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다른 과지만 전공 지식 수준을 봤더니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면접 결과에 전혀 뭐 이 사람이 불합격이 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뭐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엔지니어나 연구개발 직군과 달리 비즈니스나 경영지원 직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어떤 전공 지식의 활용도보다 그 직무의 적합성이나 본인의 어떤 직무 역량이 더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공 분야도 보시면 뭐 경제학과 이런 게 아니고 계열, 인문 계열 이렇게 좀 넓게 표시해 놨거든요. 그런 저희의 어떤 그 시각을 전공 분야도 좀 유심히 보시면 그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궁금증 좀 풀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좀 질문 받아볼게요. 용감하신 우리 여성분 질문 좀 해주시죠. 네,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그 여성 구성원 분들의 비율이나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어떤 분이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수줍게 마이크를 건네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성 연구원이 없어서 제가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제가 13년도에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입사했을 때 그 동기생들 보면은 남자가 한 5-6명 정도 된 것 같고 여성 연구원이 15, 16 엄청 많았거든요. 한 2-3배 가까웠거든요. 그 이후로도 제가 알기로는 여성 연구원이 거의 절반 수준까지 이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채용 과정에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여성 연구원에 대한 그 채용 과정의 차별적인 인식이나 대우는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실무에 들어갔을 때도 여성 연구원들에게 동등하게 업무를 어사인하고 그 평가나 출산휴가 등에서도 차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저희 기술원에서는 연구소에서는 여성 연구에 대한 그런 차별적인 인식이나 대우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변 만족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받아볼게요. 저기 뒤에 남자분. 네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채용 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SK 이노베이션은 아까 토크 1에서 잠깐 들었는데 패기 있는 인재하고 능력 위주의 채용을 위해 자기소개서에 4개의 질문이 있는데 그중에 3개가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자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한 거, 그다음에 팀워크를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한 그런 자소서 질문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어떤 단체를 이끌면서 그 모두를 느꼈는데 자소서 항목에 3개를 모두 다 그 단체에 대해 얘기를 쓰면은 너무 일관된 경험으로 읽혀질 수가 있을 것 같아갖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쓰면은 좋은 자소서가 아닌지 오히려 아니면은 한 단체에서 열정적으로 했으니까 좋은 자소서가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가요?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일종의 어떤 그 회사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소문들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된다더라. 혹은 앞에 제목을 꼭 달아야 된다더라. 뭐 자극적이어야 된다더라. 그래서 막 제목 짓느라고 경험에 대해 내가 느낀 바를 정리하기 전에 제목 짓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그 저희는 자기소개서를 사실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고민 안 할 텐데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기준은 사실은 어떤 자극적인 주제나 어떤 뭐 주목을 끌만한 이슈나 이런 것을 사실 바라는 그런 콘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느낀 본인의 감정과
그 절차를 진행하면서 얻었던 뭐 교훈이라든지 본인의 역량이 발전됐던 그런 과정들을 좀 그 서술하면서 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갖췄고 어떤 가치관을 갖췄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만 충분하다면 말씀하신 소재가 중복되든지 뭐 소재가 저는 뭐 조모임 한 거 쓰면 너무 흔하지 않나요? 이런 고민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좀 받아볼게요. 네, 앞에 여성분. 네. 네, 저는 공정직무연구원 분에게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네. 그 공정직무 그때 아까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시뮬레이션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학과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다루는 그 프로젝트 같은 걸 하는데 이제 자소서에 직무 역량을 어필을 할 때 시뮬레이션 경험을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아까 뭐 책임감, 열정, 소통 이런 거를 더 어필하는 걸 쓰는 게 좋은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뭐 채용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고요. 하나는 어떤 나의 전문성, 하나 그리고 뒤에 이제 혹시 이런 게 더 좋으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기본적인 인재상, 기본적인 소양. 그래서 두 개는 별도의 카테고리로 나눠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뭐 제가 이번 자소서 주제를 다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아마 나눠서 담을 수 있는 형태로 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정 직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소양이나 이런 인재상 같은 것들도 물론 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어필하는 데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걸로 뭐 과제를 진행한다든지 어떤 과제를 어떤 아이디어로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을 좀 더 디벨롭할 수 있었다든지 나의 참신한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그래서 결과물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스토리텔링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으면 저희한테 전문성은 충분히 전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많은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만 봐도 사실 그 안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업무에 충실하게 매진했는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는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증 좀 풀리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까지 좀 나눠봤는데요. 좀 시간이 오버된 관계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SK이노베이션 페이스북에 저희가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올라온 의견들을 조금 적어봤는데요. 자, 양혜선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 양원성님께서는 스펙만을 중요하게 보지 않아서 마음에 드네요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또 정효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 회사입니다. 직원분 아니시죠, 이분? 이렇게 써주셨고. 윤선우님께서는 SK이노베이션 담당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직무 이야기 잘 듣고 있어요. 좋습니다라는 반응이셨고요. 강혜윤님께서는 직접 듣지 못해 아쉬웠는데 생중계라 너무 좋네요.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읽어드렸어요. 네. 자, 그리고 교수 김 쿨비즈룩 부럽네요라고 네,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실시간으로 질문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람가람님께서 기본적으로 대졸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는데 네, 여기 답변 좀 해주시죠. 저희가 그 어떤 학력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 일부 저희 공고에도 보시면 있겠지만 연구소의 부분은 사실은 어떤 전문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석사 이상 우대라고 나갔고요. 그러니까 석사만 뽑는 것은 아닙니다. 석사 이상 우대라고 이제 그건 어떤 회사의 내부 방향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명시한 것이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학력이 무관한 전형입니다. 네. 그리고 이민경님께서도 질문 남겨주셨네요. 남녀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라고 궁금하시다고요. 어떤가요? 그 남녀 비율 뭐 이제 여성 쿼터 있는 거 아니냐, 뭐 유리천장 있는 거 아니냐, 뭐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저희 회사 전체 비율을 보면 사실은 남성 비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저희가 채용 과정에서 어떤 성비의 어떤 인위적인 조정을 한다든지
뭐 제한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저희 그 어떤 이 산업 특성상 어떤 현장의 인원들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남성의 성비가 좀 많게 보여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건 있지만 채용 전형상에서는 전혀 그 이런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히려 어떤 직무에서는 오히려 더 역전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비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비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자 화장실 있고요. 제가 다녀봐서 알잖아요. 비대 설치되어 있고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여성 여러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 보면요. 자, 이건 시간 관계상 한 분씩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원 시 학력 기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요것도 질문 올려주셨네요. 학력 기준. 그럼 지금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그 질문이셨고, 그리고 다른 분은 근무지는 주로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근무지는 주로 어디인가요? 네. 본의 아니게 자꾸 제가 네. 답변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먼저 그 공고에 본인이 지원할 직무를 선택하게 되면 지역이 후보군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직무는 어디 지역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크게만 말씀드리면 경영 지원이랑 비즈니스는 통상적으로 본사 근무를 일단 거의 대부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구 개발은 대전 연구소에서 보통 근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엔지니어 직군은 이제 일반 석유 화학 공정의 생산 기술 엔지니어들은 울산에서 보통 많이 근무를 하고, 배터리는 서산과 증평, 충청권에 있는 사업장이 별도 있어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천석유화학이라는 계열사가 하나 더 있어요. 이노베이션 계열 중에 그쪽의 생산기술 엔지니어는 여기 경기권인 인천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별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다 나뉘어져 있으니 공고를 지원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인천은 벚꽃이 필 때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울산은 산에 구내식당 밥이 진짜 맛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건 요 정도까지. 네. 자, 그리고 요게 마지막 질문 되겠는데요. 회사 다니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자랑스러웠던 경험.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자, 하늘 쳐다보고 계신 연구원님. 네. 네, 당황스럽네요. 네,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이게 실시간이라. 네. 회사 다니면서 아무래도 이제 자랑스럽거나 스스로 이제 보람된 경우가 좀 많을 수 있는데, 저는 현재 아직 제가 과장 부장 이상 이렇게 높은 직급 아니고, 저도 이제 입사 5년 차에 접어드는 대리로서 아직 제가 큰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을 하고 제가 과제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의 실적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따라가면서 실무적으로 가장 디테일하게 좀 잘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은 어떤 큰 틀에서의 과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새롭게 제 생각을 어느 정도 이제 성숙했다 생각해서 제가 제안한 아이템으로 방법론을 정립을 해보고, 그 방법론이 실제로 적용됐을 때 현업에서도 충분히 워킹을 잘 하더라, 이런 솔루션을 얻었던 기억이 작년 올해 몇 차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내가 이제 많이 성장했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업무나 CDP나 이런 걸로 점차 내가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과정을 느끼는, 요 성장의 과정을 느끼는 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에 올라온 댓글에 대한 궁금증까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궁금증들 다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어느덧 됐습니다. 정말 오늘 눈에서 레이저 나올 정도로 열심히 경청들을 해주시고 취업 준비를 위해서 너무나 바쁘실 텐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메시지, 선배님이시잖아요.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짧게. 예,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부터 이제 취업 시즌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경험을 예전에 해봤을 때 좀 체력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좀 관련된 분야에 많이 지원을 하실 텐데, 좀 체력 관리 앞으로 좀 잘 하셔가지고 꼭 컨디션 조절 잘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곳에 좀 꼭 입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정규 과정을 다 거치신 여러분은 일단 다 취업을 성공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회사와 여러분들의 케미가 맞다면 여러분들을 꼭 저희 회사에서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흘리신 땀만큼 그거 잊지 마시고 자신감 항상 늘 잊지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반쯤은 합격할 자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늘 그 상대방 면접관이라든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원할지에 대해서 입장부터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예, 그래서 모두 다들 입사하셔서 OK SK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네. 자, 오늘 오신 분들 다 스캔하셨죠, 얼굴? 네, 증명사진이랑 똑같은 얼굴 찾으셔야 돼요. 네. 제가 딴소리해서 좀 죄송한데 저희 자기소개서는 증명사진이 없습니다. 아, 없나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뭐 한마디 네네. 하자면 저희 뭐 증명사진도 없고 소위 저희가 스펙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은 최소화하는 서류를 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저희의 의지가 좀 반영된 만큼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신 분들의 이제 노력도 되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 담당으로서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열심히 해 오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 있게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예. 네, 저도 예전에 취업할 때 이맘때쯤 여러분들 입장에서 정말 취업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되게 심란했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오히려 집중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으시고 내일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셔서 꼭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SK이노베이션이면 더더욱 좋고요. 꼭 입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각자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들 훨씬 더 대단하고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고개를 숙이고 내가 회사 밑으로 들어간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원하는 회사에 골라서 들어가겠다, 내가 오히려 회사를 면접 보겠다, 취사 선택에서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자세로 당당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배님들의 응원의 메시지까지 들어봤습니다.